심리를 처방합니다. 오디오북 공구, 불확실성. 9번째, 타로점이나 사주를 자주 보고 믿는 편인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지를 두려워한다. 인류 역사에 선지자나 예언가의 존재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만 봐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인류는 미지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훔쳐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다. 별자리 운세, 타로점, 사주 등이 모두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사람은 불확실성에서 불안함을 느낀다. 긍정적 결과를 향한 것이든 부정적 결과를 향한 것이든 상관없이 불확실 자체가 사람을 좌불안석으로 만든다. 심지어 계속 불확실한 상태로 있느냐, 차라리 나쁜 결과가 나오는 편이 훨씬 속 시원하고 편할 정도다. 그러나 삶은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자신의 인생을 최대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두려고 해도 언제나 새로운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기존의 환경을 벗어나거나 무언가 변화를 꾀하는 중이라면 더더욱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다. 불확실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도 달라진다. 불확실성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늘 아는 길만 골라가면 새로운 변화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어떤 한계 안에서 제자리를 빙빙 도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어떤 불안감을 줄까? 이러한 불안감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심리. 때로는 위협을 혹은 흥분을 전하는 불확실성. 불확실성은 불안감의 주된 원인이다. 우리는 눈앞의 상황이 불확실할 때 불안과 걱정에 휩싸인다. 결과가 나쁘거나 나쁘리라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불안의 배후에는 불확실성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반대로 불확실하다고 해서 반드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미래가 기대와 흥분을 일으키기도 한다. 영화를 보기 전에 반전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결말을 미리 알고 추리소설을 읽으려는 사람도 없다. 선물은 포장을 푸는 순간이 제일 신난다. 모두 불확실성이 주는 기대감과 즐거움 때문이다. 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람은 보상이 정해져 있을 때보다 결과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때, 다시 말해 보상이 불확실할 때 임무를 달성하겠다는 동기가 더 커진다. 또한 그러한 과정을 훨씬 만족스럽게 느끼며 더욱 긍정적인 경험으로 기억한다. 1994년 영국의 마크 프린스턴 연구팀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통칭 IU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IU는 불확실성과 걱정, 불안감의 상호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개인의 불확실성 수용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된다. 여기서 불확실성 수용도는 예측 가능성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을 말한다. 이어진 후속 연구에서도 IU가 걱정이나 불안함을 자극하고 유지시키는 핵심적 요소라는 사실이 밝혀져 최근까지도 불안장애 발생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마크 프린스턴은 피실험자에게 나는 상황이 불확실하면 실망스럽다. 무슨 일이든 사전에 계획하는 것을 선호한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깜짝 놀라는 것은 싫다. 등의 질문에 정도를 매겨 답하도록 해서 전체적인 IU 수준을 측정했다. 결과에 따르면 IU가 높은 사람은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정도가 낮았으며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을 선호했다. 또한 전혀 위험하지 않은 자극에 비교적 강하게 반응했다. 불확실성을 일종의 위협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에 비해 IU가 낮은 사람은 불확실성 수용도가 높았고 새롭고 자극적이며
낯선 환경을 선호했으며 불확실성에서 기분 좋은 흥분을 느꼈다. 불확실성의 불안감이 유난히 참기 힘든 이유. 불확실성은 걱정과 불안감을 불러오지만 한편으로 기대감과 즐거움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런데 불확실한 상황을 유난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음은 불확실성이 부르는 불안감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판돈이 크다고 생각하다. 사람은 판돈이 작은 불확실성에는 기대와 흥분을 갖는다. 깜짝 편지나 선물 같은 것이 그렇다. 하지만 일단 불확실성에 걸린 판돈이 커지면 걱정스럽고 불안해진다. 대학 입시 결과, 연인의 외도 여부, 투자 회수 가능성 등은 모두 판돈이 큰 불확실성에 속한다. 물론 판돈의 크기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누군가는 시험 성적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누군가는 시험 성적 따위는 제쳐두고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일에 목숨을 걸 수도 있다. 정서 안정성이 낮다. 정서가 안정된 사람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거나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걱정과 불안에 오래 매여 있지 않는다. 잠시 불안해지더라도 금방 떨쳐내고 적절한 대응책이나 계획을 준비하는 데 착수한다. 하지만 정서 안정성이 낮은 사람은 사소한 불확실성에도 평정심을 잃고 안절부절 못하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걱정을 사서한다. 원래부터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다. 이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남들보다 쉽게 걱정에 빠지고 남들은 하지도 않는 걱정을 사서한다. 그렇다 보니 남보다 더 많은 정보와 근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다. 또한 모호하고 불명확한 일을 완수하기 힘들어하며 불확실한 일이나 상황을 부정적으로 심지어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걱정이 많은 성향을 초래하는 원인은 선천적인 유전자와 후천적인 경험, 양육자의 양육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과도한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범불안장애도 불확실성 수용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관련 연구 결과 불확실성 수용도가 낮을수록 범불안장애 정도도 높았다. 불확실성의 높은 불안감이 불러오는 행동. 불확실성이 불러오는 불안감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인지 제어 수준을 떨어뜨린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일의 결과에 최대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저해하는 것이다.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높으면 자신이 어떤 일에든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여기게 된다. 자신이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인식은 또다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지면 인지적 종결 욕구가 생긴다. 인지적 종결 욕구란 단지 불확실하고 애매한 상황을 면하고자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 없이 정보를 단순히 처리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려는 욕구를 말한다. 인지적 종결 욕구가 생기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로 반응한다. 접근과 회피다. 접근하든 회피하든 양쪽 모두 결과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접근,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접근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전부 동원해 자신이 의심하는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처리하려는 태도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접적일 수도 직접적일 수도 있다. 배우자의 외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알만한 사람에게 정보를 캐는 것은 간접적 확인이고, 배우자에게 외도했는지 대놓고 묻는 것은 직접적 확인이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극에 달하면 의심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려는 행동이 나타난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확신이 들 때까지 끊임없이 추궁하며 배우자에게 하루에 수십 번씩 날 사랑하게는 하느냐고 묻는 식이다. 또 다른 처리 방법은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다. 자기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 혹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지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남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며 확실한 답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남과의 비교로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도, 진짜 불안을 해소할 수도 없다. 비교는 잠시 주의를 환기하는 수단밖에 안 된다. 회피, 거부하고 차단하고. 회피는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선택을 미루거나 다른 사람에게 결정을 맡겨버리는 등의 태도를 말한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미리 정하는 자기 한계 설정은 회피 행동의 대표적인 예다. 이는 일종의 자기 보호 방책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실패할 것 같으면 일부러 노력을 더 하지 않는다. 나중에 진짜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핑곗거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했다 보다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하는 편이 자존심도 덜 상하고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의 능력 부족이 아닌 상황에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한계 설정이 신체를 통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시험을 앞두고 병이 난다든가 운동회가 임박한 시점에 넘어져 다친다든가 하는 것이 그 예다. 또 선포로 자기 한계를 설정하기도 한다. 복습을 열심히 안 해서 시험을 망쳤노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식이다. 자기 한계 설정은 자기 보호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기 파멸적인 행동이다. 스스로에게 한계를 짓는 습관이 오래되면 결국 자기 평가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어떤 일도 감히 시도하지 못하며 심지어 노력하기조차 두려워지게 된다. 회피 행동의 또 다른 예로는 결론이 나기도 전에 일부러 부정적 결과를 선택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감당할 능력이 부족할까봐 승진을 거부한다든지, 연애하다 상처 입을 것이 두려워 사람을 안 만난다든지, 혹은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까봐 아예 모임에 나가지 않거나, 고백했다 차일 걱정에 상대가 대답도 하기 전에 그를 차단하는 식이다. 그러나 인생에서 불확실성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없이 걱정하고 수십 번 답을 찾고 수백 번 확인해도 불확실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자신이 5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살고 있을지, 지금 곁에 있는 이가 10년 뒤에도 곁에 있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생은 불확실성의 연속이며 그렇기에 불확실성과 현명하게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접근과 회피 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되고 가속이 붙는다. 그리고 이런 행동으로는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진다. 특히 회피 행동은 사실상 스스로 선택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불안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돌파해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과 기회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불안과 정면 승부를 벌여 긍정적 결과를 얻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도 눈에 띄게 낮아진다. 도서출판 마음책방 편엠